삼합. 삼합은 세 개가 모여야 삼합이 되는 거죠. 두 개만 갖고는 삼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진 두 개가 있고 천간에 하나가 있으면 세 개가 되죠. 그래서 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인합이야. 지지에만 두 개만 있을 땐 삼합이 아니에요. 이게 지지에 두 개만 있을 땐 삼합이 아니고 지지에 세 개가 있어야 삼합이죠. 근데 지지에서 하나가 빠진 게 천간에서 작용을 해주면 삼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인합이야. 이게 삼합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개가 모여야 삼합이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지지에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가지고 삼합이라고 하거든. 그럼 안 맞는다는 거죠. 삼합이라고 하는 건 세 개가 돼야 삼합이다. 그 차이예요. 근데 모질라는 한 글자가 삼합에, 만약 인호술이면은 인호술이 화국이 되죠. 화국이 될 때 그 화가 천간에 있을 때 삼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하고 오가 만났어요. 이건 삼합이 아니에요. 반합이에요. 똑같이 사신하면 이거 형이라고 하는데 형이 아니라겠죠. 합하라고 했죠. 똑같아요. 이것도 삼합이 아니요. 근데 여기에 술이 있던지 그럼 삼합이 되죠. 아니면 여기에 지지에서 하나가 빠졌어. 하나가 빠졌을 때 이것이 화로 가기 위해서는 천간에 이렇게 화가 있어서 세 개가 모여야 삼합이라 이거예요. 두 개는 삼합이 아닌 거예요. 예. 네. 삼합은 그거는 가짜 삼합. 예. 네. 그건 삼합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가짜. 그러니까 음간은 포태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음간은 포태법이 없으니까 음간은 삼합이 없는 거예요. 예. 네. 목국이네 가짜 목국이라고 그게. 혼잡. 예. 네. 그건 혼잡이라니까. 예. 네. 그러니까 가짜지 혼잡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묘인데 이렇게 해가 있어. 그 얘는 을의 삼합이 아니에요. 얘는 간목의 삼합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혼잡된 거예요. 가짜야, 가짜. 혼잡은 가짜다. 응. 이걸 삼합으로 보면 안 돼, 이거. 응. 이건 혼잡이, 삼합이 아니에요. 이게 혼잡이 삼합에 들려면은 천간에 갑이 있어야 돼. 갑이 이렇게 따로 갑이. 그래야 삼합이라고 해. 그러니까 삼합을 하는 거 있죠. 인호술이 됐든 사유축이 됐든 삼합을 하는 거는 뭔가 모여서 일을 이루는 것. 일을 이루는 존재. 이거는 양이에요, 양.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게 진꾀죠. 이거는 손꾀죠. 진꾀고 손꾀가 있는데 이거는 양이라고 하고 이건 음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인 거는 왜 이것을 양이라고 하고 이걸 음이라고 한다겠죠?
여기 하나 있는 게 어떤 그 주체라고 했죠. 이건 뭐냐면은 이 진꾀가 됐던 손꾀가 됐던 진꾀냐 손꾀냐를 만들어 준 거 있죠. 만든 건 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양이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이거는 양이 하나죠. 그쵸? 양이 하나니까 일은 양이요. 이거는 양이 두 개죠. 양이 두 개요. 양이 두 개니까 이거는 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건꾀는 양이 몇 개예요? 세 개니까 이게 양이요. 자, 이 꾀는 양이 두 개죠. 양이 두 개니까 이거 음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편하게 구분 짓기 위해서는 한 개 있는 것이 주체다 하는 거지. 근데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모든 걸 양이 한 거예요, 양이 하나냐 두 개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곤꾀는 양이 없죠? 양이 없고 뭐만 있어요? 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꾀인 거예요. 모든 하는 일은 삼합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작용하는 거는 양이 하는 거예요, 양. 음은 그 양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양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재료, 바탕을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지. 바탕을 이루어주는 거니까 이 작용을 한 것, 삼합도 세 개가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삼합이 됐건 뭐가 이거 작용을 하는 거는 전부 양이라고 해요, 양. 그래서 삼합도 생황류의 작용이죠. 그 포태법의 어떤 생황류라고 하는 작용을, 그거는 양간의 작용이에요, 양간. 그래서 우리 서 선생님처럼 신사일주가 사일주 궁극을 이뤘어. 그럼 이걸 뭐라겠어요? 이것이 삼합을 이룬 게 아니고 경금이 돌아다닌다. 혼잡이다. 일주의 혼잡은 겁자가 있다는 거지. 일주가 삼합을 한 게 아니에요. 겁자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목하고 금만 그래. 그래서 목하고 금은 그 실물이에요, 실물. 형과 질로 얘기할 때 질이거든, 질. 이 질은 실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하나가 있을 때 또 하나가 나타나면은 이건 합하지 않고 따로 놀아. 근데 물과 불은 딱 생기잖아요? 합치려고 해요. 네. 목과 금은 따로 노는 거야, 이렇게. 목이 하나 생겼어. 그럼 하나 또 생긴 거야. 근데 물과 불은 하나 생기면 세력을 키워. 이 차이예요. 네. 하나 더 생긴 거예요. 혼잡이에요, 혼잡. 그래서 그 화와 수는 기를 작용하기 때문에 기는 그냥 섞여버려요. 뭉쳐버려요. 하나로 놀아요. 그래서 수와 화는 통합하고 이렇게 크게 보면은 그 기와 질로 볼 때 기는 뭉칩니다. 질은 분해돼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와 화를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동질감으로 많이 가요. 동질감으로 많이 가니까 어떻게 돼?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겠지가 강해. 이해해 주겠지. 내가 착하면 저 사람도 착하겠지. 이런 동질감으로 간다고. 그래서 상신이 수와 화인 사람들은 그냥 말만 잘하면 될 거를 생각을 한다고. 근데 목하고 금을 쓰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 이거야.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수와 화는 그냥 통질감으로 하다 보니까
기분만 좋으면 화해가 돼버려. 수와 화의 차이.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그런 합의를 볼 때도 사람이 이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합의를 볼 때 수화를 쓰는 사람과 목금을 쓰는 사람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수화를 쓰는 사람은 기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기로 작용하니까 그냥 말만 잘하면 해결하는 걸로, 이해만 되면 해결을 되는 걸로 합의를 보려고 해요. 근데 목하고 금을 쓰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물질적 대가가 된다. 합의를 할 때 뭐냐면, 그래서 보상금이 꼭 따라가야 돼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심리가, 그 사람의 상심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거든요. 기본적인 심리인데, 수화를 쓰는 사람은 모든 일을 말을 잘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근데 목하고 금을 쓰는 사람은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거기에 물질이 따라가요. 마음과 물질을 별개로 가는 거야. 그 차이. 삼합도 그래요. 삼합도 목화의 삼합과, 목금의 삼합과 수화의 삼합이 달라. 그래서 보통 이제 삼합하면 인후술 하잖아요. 인후술 하면 이게 병화로 간다고. 이 병화는 얘들과 항상 어떻게 돼? 같이 묶어둘 수 있는 존재야. 병인, 병우, 병술 하죠. 동질성이 강해요. 이 화는. 수도 그렇고. 수화는 이 동질성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은 이 오 하나만 있어도 아주 막 든든해. 동지가 있어. 근데 갑은 인이라는 녹을 보죠? 녹을 보면은 얘는 화로 가는 거예요. 화로 가는 건데 만약에 뭐 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별개야, 별개. 이거 삼합이 아니에요. 동질된 게 아니에요. 얘는 수의 생지예요, 수. 동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용을 할 때 수와 목은 작용력이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수와 목은. 화와 금이 작용력이 비슷하고. 간단하잖아요. 이렇게만 이해하면은 천간에 있는 삼합과 천간의 유인합과 지지의 삼합은 딱 구분이 되죠. 명쾌하지 않아요? 또 궁금하신 거 없어요? 오늘은 들어오신 분들이 별로 없네? 요러한 그 미세한 것이 통변할 때는 그 어떤 통변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목을 쓰는구나. 그러면은 상담을 할 때도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만족을 하잖아요. 만족한 것에 대한 이 대가가 남달라. 근데 이 수화를 쓰면은 아이 뭐 정성만 보이면 됐지 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를 쓸 때는 공감을 얼마나 많이 해주냐가 중요해. 공감. 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로 작용하는 거와 진로 작용하는 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주가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상신이 기로 되어 있느냐, 진로 되어 있느냐를 먼저 구분을 해줘야 돼. 목금으로 되어 있느냐, 수화로 되어 있느냐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상담도 이렇게 어떤 그런 그 기분만 맞춰주잖아요. 기분만 맞춰주면 상담 잘한 거야. 근데 목하고 금은 기분을 맞춰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담이 달라요.
우리 김 소장님 같은 경우는 화도 쓰고 목도 써. 두 개를 다 쓰는 분이야. 그럼 어떻게 돼? 기분도 좋아야 되고, 또 어떻게 거기다 분명 확실한 게 뭔가 있어야 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써가지고. 기 하나 갖고 안 돼. 두 개가 다 맞아야 돼. 그래서 어떤 때는 확실한 걸 요구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보면 기분이 좋으면 되는 경우도 있어, 또. 두 가지를 다 써서 그래요. 근데 우리 서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화를 써. 그것도 그래서 기분만 좋으면 구체적인 거 안 들어가고 끝! 이렇게 돼버려. 그 차이예요. 수화와 목금의 차이. 삼합도 다르다. 삼합의 형태가 다르다. 그래서. 공부하는 스타일도 그래요. 공부하는 스타일도 목하고 금을 쓰는 사람들은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돼. 내용이 구체적이면 되는데 수하고 화를 쓰는 사람은 와,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면 기분 좋아, 끝. 공부하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수화를 쓰는 사람들은 좀 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뻥. 모르는 것도 아는 것 같고 아는 것도 모르는 것 같고 막 그래. 근데 목과 금을 쓰는 사람들은 아는 것 모르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토. 이 토는 자기가 분명히 입증을 하고 경험을 하고 보고 듣고 한 것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인정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예를 많이 들어줘야 돼. 예를. 이러한 예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 당신이 해당된다. 이렇게 입증을 해줘야 돼. 토를 쓰는 사람의 차이예요. 토를 쓰는 사람들은 잡대한 예가 잔뜩 해요. 그런 사람 공부하는 거 보면은, 토를 쓰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은 자기는 못 풀면서 사주를 잔뜩 모아. 근데 풀으라고 하면 못 풀어. 토를 쓰는 사람들은 사주를 모은다. 근데 수와 화를 쓰는 사람은 아주 기분으로 공부를 해. 기분이 내켜야 되는 거야. 그러고 또 강의를 한다든지 뭐 얘기를 한다든지 뭐 통변을 할 때 딴 생각을 많이 해요. 딴 생각을 이렇게. 생각은 딴 데로 가, 막.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해. 이게 수화예요, 이게. 왜냐면은 다른 거하고 접촉을 잘 한다는 거예요. 또 나하고 집중할 땐 집중을 잘해. 근데 조금만 놓치면 다른 데로 가버려. 근데 목화 금은 딴 데로 안 갑니다. 자리 딱 잡고는 끝날 때까지. 상담할 때도 그래요. 목화 금을 쓰는 사람은 상담 딱 들어가잖아요. 그냥 끝날 때까지 집중이 딱 됩니다. 수화는 집중 안 돼요. 그래서 오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화와 목금을 삼합과 비유를 해서 삼합을 가지고 구분을 해주면 또 이런 차이가 있다. 또 됐습니까? 이왕 나온 길에 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오행. 지난주에는 음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음양. 이번 주에는 오행에 대해서. 오행은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사경 오행이라고 하는 거. 사경 오행.
운영하는 거는 네 가지로 운영을 해요. 5가지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경영한다고 하는 네 가지로 경영을 한다. 우리가 쓰는 거는 4개를 쓴다는 뜻이에요. 4개. 4개를 쓰고 구분을 지을 때는 5가지로 구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토는 구체적인 작용에서 다 빼요. 또 모든 작용에 토를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토는 모든 곳에 들어가고 모든 곳에 빠져요. 그래서 운영하는 거는 목화 금수만 쓰는 게 목화 금수. 목화 금수만 쓰는 거예요. 이 목화 금수만 쓰니까 삼합도 이 목화 금수만 있는 거예요. 뭐 화토동궁, 수토동궁 해가지고 토의 삼합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운영은 4가지만 하는 거야. 토는 삼합이 없어요. 토는 삼합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서 생을 하고 어디서 왕이 되고 어디서 묘가 되는 게 없어. 토는 그래서 뭐라고 해? 사시토왕이라고 해. 사시사철에 항상 토는 왕하다. 특별히 생하고 왕하는 곳이 없다. 12지지의 토는 다 왕한 거예요. 토는 삼합도 없고 뭐 구체적인 방향도 없고 구체적인 방위도 없어요. 그래서 중앙토라고 하는 거예요. 토는 무토는 양인도 없고 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통변하는 건 뭘로만 통변을 해? 운영은 4가지로 하는 게 4가지로. 4가지로 하되 구분을 짓는 거는 5가지로 구분을 지어요. 오행으로. 그래서 토는 지지에서 토가 몇 개가 있어요? 지지의 토가? 지지의 토 몇 개예요? 예? 12개지. 그쵸? 다 있으면 12개야. 토는 12개예요. 토는 12개인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우수에 이 12지지에 다 작용하는 게 토란 말이에요. 토는 빠지는 데가 없다는 거지. 안 끼는 데가 없다는 거지, 토는. 그래서 진술충미는 그 자체가 토고요. 인신사에서 또 무토가 작용하고요. 자우묘유에서 기토가 작용한다 이거예요. 다 작용한다는 거지. 사시 토왕인 거야. 그래서 토라고 하는 거는 목화금수를 목화금수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토요. 그러다 보니까 토는 진월은 목의 왕절, 미는 수의 왕, 술은 금의 왕, 축은 이게 뭐의 왕이에요? 이거는 목의 왕이고, 얘는 화의 왕이고, 얘는 금의 왕이니까 얘는 뭐의 왕이에요? 수의 왕이죠. 그쵸? 수의 왕. 얘 수의 왕이에요. 이때 추월이 제일 추워. 그래서 왕지가 토가 왕이라 이거예요. 근데 토의 왕인데 작용하는 건 몇 개만 보는 거예요? 토의 왕지를 보는 건 아니고 목화 금수의 왕지만 보는 거예요. 토는 항상 왕한 거고 여기에서 구분하는 거. 목화 금수 중에서 무엇이 왕하냐 이거예요. 목이 왕하냐? 금이 왕하냐? 하는 거는 목화 금수라고 하는 거 4개만 본다. 4개. 4가지로 운영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계절도 사시사철만 있는 거야. 5계절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계절이 이게 원래 이 오행으로 보면 5계절이야 되는데 왜 4계절이냐 잘못된 거다 따지는 사람도 있던데 그게 아니에요. 무운형은 4계절로 하는 거야. 사시로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가 모든 것을 왕하게 만들어주는 것. 토에서 작용하는 것. 근데 이것이 이제 무토는 양이고 기토는 음토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있냐면은 무토와 기토의 차이점이에요. 이 기토는 그냥 전체를 말해. 전체 모든 것이야, 모든 것. 그래서 이게 3이죠, 3. 이게 3이잖아요, 그쵸? 두 배를 그려요. 5하고, 이게 3하고 2를 더하면 5가 되죠? 이게 5예요, 5. 모든 걸 말하는 거야, 이게. 모든 걸 말하는 거고, 무라고 하는 거는 그 무언gat이 드러난 것이 무예요. 나타난 것이 무야. 이 땅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 땅은 울퉁불퉁으로 나타나죠? 그게 산이야. 그래서 이 울퉁불퉁한 거, 이거는. 울퉁불퉁해서 뭔가 모양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 지지가 이렇게 다 토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오행이면서 울퉁불퉁하게 생긴 것이 지지라 이거예요. 그게 땅이라는 거예요. 토는 울퉁불퉁한 거예요. 토요. 각진 게 토예요. 모난 게 토예요. 못생긴 게 토예요. 그래서 토는 사각으로 그래요. 사각이 토다. 각진 게 토예요. 그러면은 토는 이런 거, 토는 그래서 뭐가 왕하니 어디서 생을 하니 이런 걸 빼버려요. 삼합에서 빼는 거예요. 토는 화와 동궁이라 해가지고 인호술이 토라는 운동 하잖아요. 그건 아니야. 토는 어디 속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속하지도 않아. 그 토 속에 오행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토를 충기라고 하는 게 충기. 충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충기라고 해. 사주 볼 때도 토가 보여야 돼요. 토가 안 보이면은 사주 보기 힘들어요. 토를 보는 안목 있잖아요. 이 토가 이 사주에 토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걸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어떤 사주든지 토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토의 작용에 의해서 오행이 같이 움직여주거든요. 그 토가 흉신이라고 해. 그러면은 그 사주의 오행은 잘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오행이 병든 거예요. 토가 흉신이다. 그럼 그 사주의 오행은 병들었다. 목이 아무리 좋아도 토가 흉신이면 안 돼. 금이 아무리 희신이라 하더라도 토가 흉신이면 다 소용없어요. 목화 금수는 토에 의해서 생사가 이루어져.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건 토를 보는 게 토. 이 사주의 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흉신인지 길신인지를 제일 먼저 토를 봐야 돼. 오행을 해서 목화 금수의 그 오행의 길신을 흉일기 보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토예요, 토.
그 토가 육신으로 뭐든지 관계없이 일단 토가 희신이어야 돼. 토가 희신이어야 목을 쓴다고 해. 목을 쓴다고 하는데 토가 희신이어야 목을 목답게 써요. 자, 금이 있어. 근데 금이 금다우려면은 토가 희신이어야 돼. 근데 만약에 토가 흉신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오행의 작용력이 병들어 버려요. 그냥 오행이 병들었다는 거야. 토가 병들면 다 병든 거예요. 토가 살면은 그 목화금수의 작용이 뚜렷해져 버려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토예요, 토. 토라고 하는 거는 무언 것을 이루어주는 키요, 키. 그래서 이룰성자 있죠, 이룰성자. 이룰성자에다가는 여기에다가 무토에다가 요거 하나 딱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는 거 뭐가 이루는 거예요? 토가, 무토가 하는 거예요. 그 기반은 전체의 어떤 그런 그 기본은 기토고, 이루는 작용은 무토고. 그래서 무는 간방인데, 간방에서 시와 종을 이룬다. 시종을 이룬다. 시종. 토가 사주의 처음과 끝이에요. 특히 무토가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무토가 여성이라고 했잖아요. 여성성. 또 그것이 또 한 집안을 일으키고 무너뜨리는 키는 그래서 여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사의 모든 거는 여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어떻게 해야 돼? 여자가 돈을 쓸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남자를 상대하는 사업에서 돈 못 벌어요. 세상 모든 것이 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현재 산업이 있죠. 산업도 여자를 중심으로 만들어 놔 있어. 하다못해 요 내가 차고 있는 마이크 있죠. 이 마이크도 조립은 여자가 쓸 수 있는 마이크로 조립을 해놨습니다. 조립하는 법칙이 다 여자가 쓸 수 있게끔 해놔야 돼요. 남자들은 이걸 사가지고 어떻게 돼? 방향을 바꿔줘야 돼. 남자 물건, 여자 물건이 이렇게 구분이 안 된 물건이 있죠. 일반적인 물건, 이건 전부 여자 물건이에요. 남자가 쓰려면 바꿔줘야 돼. 엊그제 이 마이크를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그 이전 선생님 그 옷에다가 딱 채워드리는데, 아이고 안 맞아. 한마디 했지. 아이고 이거 여자용으로 나와서 안 맞아요. 해서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맞춰드렸다고. 모든 물건이 장사가 되는 물건은 전부 여자 거여야 돼. 이 명리 강의를 해서 성공하려도 어떻게 해야 돼?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돼. 남자 상대라는 건 안 돼. 그래서 그것이 무토예요, 무토.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시면 돼. 마이크 누르세요, 마이크. 예, 마이크 누르면 돼요. 마이크 내가 꺼드릴게요. 껐어요. 자, 일단 시작은 토부터 시작했어요. 토는 아셨죠? 토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근데 그 토로 작용하는 게 뭐예요?
오행 중에서 그 토를 따라가는 오행. 그게 갑이에요, 갑. 기합토가 되잖아요. 그쵸? 이 갑이 겉으로 모습은 목인데 사실상 본질은 토야, 이게. 본질이. 그래서 이 갑은 땅에다 뿌리를 받고 있는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행 중에서 오행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토가 중요하다겠죠? 그러면 십간 중에서도 토 중에서도 이 오행 중에서도 그 토와 동질되어 있는 것, 토와 같이 작용하는 것, 이게 갑이야. 그래서 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또. 갑이. 그 사주에서 그 갑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중요해. 근데 그 오행이 이것은 목이면서 이게 토야.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래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컨트롤 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갑은 발이라겠죠? 온 몸을 떠받치고 있는 것, 모든 것이 갑목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서 있죠? 서 있는데 이 발에 의지하고 있는 거야. 내 몸을 이 발이 움직여줘. 사람이 이 발을 못 쓰게 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인생 끝이거든요. 그만큼 갑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의 기초예요, 기초. 자, 그럼 사주에서도 갑이라고 하는 것이 희신이냐 흉신이냐를 봐야 돼. 그러니까 갑이 희신이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기초가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초가 좋다. 기초가 충실하다. 근데 갑이 흉신이요. 그럼 기초를 무시한다.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 모래성과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게 오행이요. 그래서 오행이 갖고 있는 본래 의미 있죠. 이것을 같이 갖고 가셔야 돼, 항상. 그 갑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이게 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이 있으면 그다음에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거는 끝이 중요하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중요해. 목이 시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시작이면서 또 끝이 중요해. 그것이 뭐야? 그게 을이에요, 을. 그 을은 게 뭐야, 이게? 이거 금이죠? 얘는 목이면서 얘는 금이야. 그러면은 갑과 을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은 시작이면서 뭐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기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을은 시작이면서 뭐야? 결과야, 결과. 끝. 그래서 갑과 을이 희신인 사람들이 있죠. 갑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초가 잘 돼 있고, 을은 뭐가 잘 돼 있겠어요? 결과에 집중을 해버려, 결과. 결과에 매달린다고.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거는, 갑을이라고 하는 목은 이게 원래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이 시작 속에 뭐가 들어있다? 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끝. 그래서 얘는 얘는 이 목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항상 갑과 을이라고 하는 거는 갑에서 시작을 해서 이거는 진이고 퇴죠. 목이 나타나고 목에 물러난 거예요. 물러난데 여기에 뭐가 있다면 경이 있는 거예요, 경. 그래서 갑부터 시작을 해서 경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경으로 끝을 맺는 것. 그럼 사주는 딱 보는 기본 틀이 있죠. 기본 틀은 갑하고 경하고 여기서 나온 토 있죠. 이건 기토가 아니에요. 그냥 무토야, 무토. 무토. 그래서 갑무경이 기본 틀인 거예요. 기본 틀. 갑무경이 기본 틀인데 그것을 삼기라고 해. 그래서 사주가 잘 돼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갑무경이 잘 돼 있어야 돼. 근데 나는 갑무경 사주가 아니야. 기본 틀에 해당되는 사주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은 갑무경이라고 하는 전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무경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물을 보는 뭐 사상 뭐 모든 일을 하든 무엇을 봐? 전체를 봐요. 전체. 일을 컨트롤해도 전체를 컨트롤하는 일을 해. 그래서 갑을이라고 하는 거 있죠? 갑을이라고 하는 건 처음과 이게 끝이요.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갑무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주도 갑부터 시작을 해서 끝이라는 경을 보는 거야. 그래서 갑과 경이 조화를 이뤘냐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목화구 금이야. 목화구 금. 그래서 사주가 목화구 금이 되는 사람은 느꼈어.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히 형상적으로 나타나야 돼. 그런 사람 상대할 때도 이게 시작이고 여기 끝이다. 정확히 통변이 돼줘야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 꼭 뭘 물어보냐?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꼭 물어봐.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를 꼭 물어본다고. 근데 사주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죠? 결과는 안 물어봐요. 그냥 좋겠네요? 끝이야. 기분만 좋으면 돼. 그래서 오행이 갑이라고 하는 거는 갑 속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시작이고 을은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게? 여기에 경에 붙어 있는 문이야. 끝에 있는 문. 이쪽과 저쪽을 안과 밖을 경계해 주는 것. 경계할 때 거기는 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을이요. 문. 경계문. 그래서 이거는 끝인데 끝에 있는 문. 이게 무슨 문이라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게 항문이야, 항문. 입으로 이렇게 음식이 들어가서 저 끝에 있는 문. 이 경을 대장이라고 하죠. 대장은 왜 대장이야? 장 중에 끝에 있는 장. 그게 단단해서 그게 대장이 아니고 우리 내장에서 끝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내장에서 소화를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어디서 나와? 대장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밖으로. 그쵸? 대변이. 이게 마지막에 있는 장기를 경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장이야. 그래서 오행으로 구분할 때 이것을 경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입은 뭐라고 해서 입? 입은 뭐예요? 우리 이 입은 여기서 모든 걸 하잖아요. 말도 하고 모든 걸 하잖아요. 근데 식도부터가 목이에요. 식도. 이걸 목이라고 해요. 목. 이 목. 여기 목이 여기 목 그냥. 시작하는 곳. 이게 왜 목이에요? 이게 목이 시작하는 곳이라 목이야. 그래서 목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은.
병이라고 하는 화가 있죠. 병이라고 하는 화는 이건 양이죠, 양. 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양인데 이거는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태양빛을 밝게 느껴지는 건 왜 밝게 느껴져요? 우리가 이거 따뜻하죠? 따뜻하고 밝게 태양빛을 볼 수 있는 거는 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빛이 이렇게 빛이 우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우주의 그 빛이 우주에서 움직이는 그 빛을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떤 작용이 있어야 돼요? 빛이 물질화 돼야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이물질에 의해서 어떤 이런 물질에 의해서 이 대기 중에 있는 물질에 의해서 빛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입자화되는 겁니다. 원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 따뜻하죠? 태양빛을 받으면 따뜻하죠? 원래 태양빛은 따뜻하지가 않아요. 여기 와서 복사가 돼서 따뜻한 거예요. 이 태양이 빛이 와서 그러면 이 태양계의 모든 저기가 막 뜨거워야 돼. 근데 안 뜨거워. 산만 높이 올라가다 추워. 비행기 타고 저 높이 올라가면 얼음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춥죠? 이 우주는 추운 거예요. 이 태양빛은 추운 거예요, 이거. 이 따뜻하고 밝고 이런 게 아니야. 여기에서 이 대기와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이게 빛이 보이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로 작용이에요, 수. 화이면서 수야. 화이면서 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수는 본질이야, 본질. 이건 우리가 느끼고 보이는 거야, 이건. 모습을 드러낸 것. 모습을 드러낸 거는 화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럼 얘가 화이면서 수고, 수이면서 화야.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수화기제요. 화수미제, 수화기제. 기제라고 하는 게 뭐야? 모든 것을 만들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비롯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과 질병과 이 모든 건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이게 병도 주고 병을 낚아주기도 해.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게 병이에요, 병. 이게 병의 원인이기도 하면서 병을 치료도 하고 다 여기서 수화기제, 화수미제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병화가. 모든 작용은 이 병에 있는 거예요, 병.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태양빛이라고 하는데, 태양의 빛에 의해 가지고 생명과 문명과 이 모든 것이 탄생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수화기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야? 수화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물러난다고, 얘는 갑에서 진을 해서 을로 물러나듯이 얘가 물러나면 이제 정이 되는 거예요, 정. 이 정은 무게야.
화이면서 목이에요. 화이면서 목. 그래서 이 정화를 쓰는 사람의 특징은 뭐야? 요 화라고 하는 그 기와 목이라는 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를 쓰는 사람들은 구체적 증거를 요구해. 일단은 화는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기분이 맞을 것 같아. 그럼 거기다 뭘 요구를 해? 증거가 어디 있냐, 증거를 찾습니다, 이거는. 정화의 특징은 증거주의자가 되는 게 증거. 그래서 증거가 목이에요, 목. 간목이야, 간목. 정화는 간목을 찾는 거예요. 얘는 요 다음에 무토 있죠, 무토. 무토를 만나서 완성이 되는 거야. 무토를 만나서 완성이 되는 것. 이게 일일성자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걸 말씀드리나? 예? 재미없는 것 같아서. 예? 예? 무기를 말씀드렸죠, 무기. 그래서 이 갑부터 시작을 한 것이 을병정까지 와서 무기토를 만난 거예요. 갑은 기토를 만나고 정은 무토를 만난 거예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이 생성되고 나타나고 문명을 이루는 과정이 1단계 끝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목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목화는 양의 작용이거든요. 양의 작용에서 그 안에서 또 음양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양의 작용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음양에 또 양이면 그 양 속에 또 음양이 있다겠죠. 이 목화가 양인데 거기에서 목이 음이 되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양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거야. 그게 문명이에요, 문명. 그것이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세상, 우리가 행복이라고 누리는 것, 이것이 전부 병정화예요. 목이라고 하는 건 재료가 됐던 거야. 이 문명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재료가 사람이라는 이 인류 사이에 그 위에서 문명이 이루어진 거야. 문명이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었던 거지. 그게 목이에요, 목. 그래서 목화를 양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목은 음이고 화는 또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양 중에 양은 뭐가 양이 된 거예요, 이제? 그게 병화야. 양 중에 양. 양 중에 양이 병화예요. 그러면 음 중에 음은 뭐가 되겠어요, 이제? 그렇죠, 개수. 우리가 적천수 할 때 다 나온 얘기죠. 그냥 이걸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오행의 작용을 구체적으로 해보면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왜 양 중에 양인지, 음 중에 음인지가 알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기토를 했으니까 무기토 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곳에 다 적용돼서 여기에 와서 일단 맞추고 다시 경으로 가는 게 경. 금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금은 뭐였어요? 마지막이 되겠지, 마지막.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문을 열어야 돼. 그쵸? 마지막으로 가는 문을 열어. 얘가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을이에요, 을. 여기서 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문을 열어. 문을 열어서 이걸 지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지나갔어. 그럼 뭐야? 다른 세상인 거예요, 이제. 다른 세상. 이 경은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인도를 해요? 얘가 인도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인도하나. 마지막이야. 저승으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저승문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통과하면 저승으로 갈 거 아니에요. 저승으로. 그 저승이 어디라겠어요? 을에서 개로 가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을은 개수를 생한다고. 그러니까 을 다음에는 뭐요? 개수죠. 그 을이라고 하는 거는 병하고 같이 놀아요. 병과 개수의 경계에 있는 물이요, 이게, 을은. 을은 병화를 생한다겠죠? 그쵸? 병하고 같이 논다겠죠? 근데 개수가 있으면 을은 뭐하고 놀아? 개수하고 논다고. 그 을이라고 하는 거는 이승과 저승의 문이야, 문.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상한 논리 같아요? 을은 어둠과 밝음을 경계에 있다 보니까 어떤 성향이 있냐면은 흑백 논리에 강해요. 을은. 을이라고 하는 건 흑백 논리에 갔다 보니까 동물로 표현할 때 을은 뭐라고 해요, 이거? 담비. 담비는 뭐라고 했어요? 숨어 있는 것을 잘 찾아내는 동물. 팬텀이에요, 팬텀. 그래서 을은 숨겨놓은 걸 잘 찾잖아요. 여기 있는 걸 일로 갖고 오기도 하고, 여기 있는 걸 일로 갖고 다 놓기도 해요. 또 잘 숨기기도 해요. 을이 음흉하게, 개수를 보잖아요. 아주 음흉해. 근데 을이 화를 보잖아요. 아주 밝어. 그래서 어둠과 밝음의 극단적인 중간에 있는 것이 을목이야. 끝에 있는 문. 여기 나가면 저승길이야, 이게. 땅 떨어지요, 이게. 그래서 얘는 이 자체가 문이죠. 이게 금이죠. 끝이 나가는 경계선이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을과 경은 경계선.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금인데, 이게 뭘 만나요, 이게? 병을 만나죠? 병을 만나면은 얘는 뭐로 간다겠어요, 이것이? 수로 가죠. 이게 뭐야? 수로 가는. 얘는 금이면서 수로 작용한다고. 그러니까 이 금은 어떤 금이야, 그러니까?
금이면서 수니까 이 저승으로 가는 또는 그런 어둠으로 가는 길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는 길이요, 길. 저승으로 가는 안내하는 사람. 저승의 안내자라고, 이게. 저승의 안내자. 또 항상 저승을 얘기하고 있고 저승을 보여주는 글자예요, 이게. 얘를 항상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밝은 곳으로, 밝은 데서 뭐래, 항상 어두운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그게 뭐야? 이 신을 갖고 있으면은 요것은 이게 이거 이게 뭐야, 이게. 거꾸로 이건 가시죠? 그쵸? 이거예요, 이거. 같은 뜻이야, 다 이게. 같은 거야. 이건 뭐야? 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을 말해, 신. 신이야. 그래서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주에 요것이 있을 때 신을, 요것을 가지고 이승과 저승을 안내하고 항상 그쪽에 관심이 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신이야, 신. 그래서 경까지가 이승이요. 경계선. 이쪽으로는 저승이야. 그죠? 그래서 신, 임, 개가 하나의 같은 기운이야, 이게. 신임계가. 그 신을 왜 임계와 같이 쓰냐 이거죠. 같은 삼기냐 이거예요. 경계를 벗어난 거거든요. 이승을 벗어난 거예요. 저승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비요, 신비. 이 세계는 신비 세계예요. 그래서 이 신은 있잖아요, 신. 이 신을 왜 신일주를 까다로운 일주로 얘기를 하느냐. 이승에 있는 사람과는 뭔가 별개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과 얘기가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까다롭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금이라 까다로운 게 아니야. 이승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까다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보는 사람은 이승의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저승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것. 이거는 거꾸로 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은. 반대로 봐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요 시야 있죠, 시야. 우리가 여기가 위고 여기가 밑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렌즈를 딱 잡으면은 렌즈에 잡히는 화각은 밑에 것이 위에 잡히고 위에 것 밑에 잡힌다고.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뒤집힌 거예요, 이거. 땅이 뒤집힌 거예요, 이거. 이걸 다시 쓰면은 자, 이거 갖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는 설립자, 열시자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게 이렇게 해서 땅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땅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땅을 뒤집어 놓은 거. 그래서 이게 뭐 땅을 뒤집어 놓고 이렇게 거꾸로 돌리는 거야.
세우는 거야, 이렇게 땅을. 반대 세상을 말해. 저쪽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금은 이 평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안 해. 이 신은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낭떠러지요. 이게 신금은 이렇게 저승 밖에 낭떠러지. 사람들이 좀 피하는 곳, 뭔가 뭔가 좀 두려워하는 곳, 뭐 그런 곳을 이 범위 밖에 있는 것, 뭐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신은 까다롭다고 얘기해, 까다롭다. 근데 까다로운 걸 표현하려다 보니까 신금은 보석이라는 둥, 뭐 다이아몬드라는 둥, 무슨 뭐 베어링 볼처럼 뭐 단단한 거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금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경계선 밖에 있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경계선 밖에 있는 거니까 약간은 4차원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금을 넣은 거예요, 신금은. 경계선 밖에 있다. 경금까지가 이제 풍한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임계가 있죠, 임계. 이거는 수죠. 수면서, 이건 목이에요? 뭐예요? 목이죠, 목. 이거는 수면서, 이건 화예요, 화. 수면서 화. 이건 수면서, 뭐, 수인데, 목이죠. 수라고 하는 거는 태극이야, 태극. 근본을 뜻해, 근본. 근본. 아직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곳, 그 수야. 없는 곳, 어두운 곳, 그런 것을 수라고 하는데, 목이라고 하는 건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제. 어두운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없던 데서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지만은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임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응?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어떻게 이거는 거짓말을 잘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근데 개수는 이거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없는 거죠. 안 보이면서도 없는 거야. 물인데 안 보여. 없는 거예요. 이 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런 걸 화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 화는 우리가 모르는 화야. 안 보이는 화야. 근데 이 화는 뭐냐면은 그냥 에너지. 그래서 요 개수는 똑같은 물이면서도 얘는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얘는 에너지로 작용해요, 에너지로. 개수는 에너지야. 그러니까 개수를 쓰는 사람은 어떻게 돼? 방방 떠. 방방. 응? 에? 내가 뭐 한다. 나 뭐 할 수 있어. 하면서 화로 가니까 뭐해? 되지도 않는 것도 되는 것처럼 막 한다고. 안 된 것도 된 것처럼 하는 것이 화예요. 개수예요. 이게 개수를 쓰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수와 화의 차이가 있어요. 수화의 특징이 있어요. 얘는 임은 임자 이렇게 만나요. 개는 개해 이렇게 만나고 병은 병우 정은 정사 이렇게 만나죠. 임이 임해 이렇게 만나면은
그 본래의 성질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건데, 수화는 얘들이 겉으로는 목이요. 목인데 속으로는 얘가 목을 품고 있어. 이렇게 얘가 수 없는 거죠. 걔는 수는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없는 건데 해라고 하는 것을 개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하는 작용을 해? 얘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글자야.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수화와 목금의 차이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수화는 자웅동체다. 감깨는 이것도 수고 이것도 수다. 감깨 안에는 양수와 음수를 다 갖고 있는 거다. 수라고 하는 건 음과 양을 동시에 갖고 있는 자웅동체다. 이 임수와 개수가 그래요. 이것도 갑은 갑인 을묘 이렇게 만나죠. 경신 신유 만나는데 임은 누구를 만나려면 임해 이렇게 만나야 돼. 근데 이렇게 안 만나고 임자 이렇게 만나죠. 임은 스스로 누구를 만나지를 못하고 누구를 빌려온다고 개수에서 이렇게. 그래서 임하면은 개수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서로. 병정화도 서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신금을 만나면은 병은 정으로 가고, 이 개수는 무토를 만나면은 이 개수는 임수로 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임수와 개수는 헷갈려. 작용이 임수로도 하고 개수로도 하고, 개수가 어떨 때는 또 임수로도 작용하고 막 서로 작용을 호용한다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사주에 개수를 갖고 있어요. 개수를 갖고 있는데 얘는 임수작용도 같이 한다고. 사주에 임수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임수는 얘는 개수작용도 같이 한다고. 이거 이해되세요? 이걸 8개를 동시에 이해해야 돼.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 어려워요? 이거 어려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자, 태양빛을 이 땅에 왔는데 얘를 렌즈를 갖다 들이대면은 이걸 모으면 뭐가 돼? 정화가 되잖아. 그쵸? 빛을 이 신금을 렌즈 모으고 분산시키는 렌즈예요. 우리 얼굴에서 이게 몸에서도 이것이 망막이야, 망막. 이것이 이상이 오면 망막이 이상이 오는 거예요. 이 빛이죠. 태양빛이죠. 빛을 모았어. 모으면 무엇이 이루어져? 불꽃이 되죠. 열이 되죠. 햇빛을 모으면 열이 되죠. 이건 빛이고 이건 열이라고. 자, 개수는 이 공중에 있는 습기야. 습기가
무토를 만나. 무토를 만나면은 이 물이 무엇으로 바뀌어? 임수로 바뀐다고.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닌데? 네? 그러니까 개수와 임수로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이 수와 화만은 기이기 때문에 잘 섞인다. 잘 변한다. 근데 목하고 금은 변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삼합이죠, 삼합. 삼합도 그 화의 삼합은 그냥 융합이 돼버려, 쉽게. 기가 흡수가 되고 분산이 되는 거예요. 수도 그렇고. 근데 금은 삼합을 했어. 삼합을 하면은 금이 뭉친 게 아니고 별도의 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삼합과 천간의 작용이 다 동시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화를 해석할 때와 목금을 해석할 때의 차이가 있겠지. 화를 쓴다. 사람이 불투명하다. 수를 쓰다. 지멋대로다. 근데 목하고 금을 쓴다. 뚜렷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삼합과 연결돼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까 처음 이렇게 말씀하신 삼합이 있죠? 삼합을 이렇게 천간의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작용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 오늘은 삼합에 대해서 하면 삼합. 자,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이거 기초인데 어렵죠? 이게 예? 일간으로 속성으로 얘기를 해도 되고, 그 사람의 심리는 이렇게 작용해요. 심리가 심리도 이제 그 심리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드러낸 심리가 있어요. 갖고 있는 심리는, 일간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은 거고, 그 사람이 진짜 드러내는 거 있죠. 드러내는 속성은 상신. 상신이 뭐냐에 따라서 크게 작용합니다. 그 상신이 만약에 병화로 있다. 병화로 있는데 이 상신이 신에 의해서 합의됐다. 그러면 그때는 통변을 정화로 해주자요. 정화로. 빛을 모아서 열로 간 거야. 열로. 이거는 이슬이 모여서 물방울이 된 거예요. 이슬이 모여서 물방울이 됐다고 하는 게, 무토라고 하는 거는 뭔가 얘가 물의 형상을, 물하고는 뭔가 이루어진다겠죠. 물은 물인데 얘 물을 형상화시켜주는 것은 무토란 말이야. 모인 거란 말이야, 이게. 얘가 모아줘요, 물을. 습기를 모으면은 얘는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는 습기, 얘는 물방울. 실제 우리가 보이는 물, 지하로 우리가 보는 물, 이거는 빛, 이건 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 빛과 열의 차이가 또 있겠죠. 열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가까이 하기엔 또 너무 먼 당신. 가까이 지내면 화를 내고 멀어지면 서운해지는 관계. 그 예를 들어서 정화일주라고 해요. 정화일주. 정화일주가 공부를 하러 온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러 오면은 무지하게 질문도 많이 하고 가까워요. 많이. 정화가 그래. 근데 멀어지면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게 정화야. 이 정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할 얘기가 있을 때는 말을 잘해.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할 얘기가 없다고 하면 싸늘해지는 거, 그냥 가빠지는 거. 이게 정화예요. 근데 병화는 멀리서도 그냥 비춰줘. 가까이서 비치나 멀리서 비치나 똑같아. 근데 정화는 거리가 있어요. 분명한 거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힘들어. 정화를 쓰는 사람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닌다 합시다. 직장 다닐 때 정화에 직장의 어떤 동료가 있다고 해. 같은 동료일 때는 잘 해줘. 근데 떠났어. 연락 끝.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연락을 하고 사람들한테 매달리잖아요. 그럼 지저분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요. 너무 멀게 하기도 어렵고 가까이 하기도 어려운 것이 정화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정화일주를 보면은 제가 이제 수강생 중에서 정화일주가 가끔 와. 그러면은 정화일주가 오면은 막 수업 끝나고도 막 전화도 하고 막 물어보고 열심히 해. 근데 딱 학기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연락이 없어. 끝났어. 아무리 아무것도 연락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병화는 연락이 와요. 멀리서도 날 보고 있대. 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 그 개수와 임수에 또 차이가 있어요. 개수는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쫙 퍼져 있어서 일정한 규칙이 없이 아무 때구란 뜻이야. 근데 임수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흐르는 길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길이 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는 뜻이야. 개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일을 이루어요. 나한테 연락을 할 때 내가 연락처를 다 막아놓잖아요. 막아놓으면 개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연락을 해. 근데 임수는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면 끝이요. 여기 전화 안 돼. 끝. 정해진 법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 그 차이. 근데 이 정화일주가 멀리서 날 보고 있다 할 때는 지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지에 화의 상합이 있는 거예요. 개수가 일정한 법칙과 규칙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럼 지지에 수국이 있는 거예요. 통변의 기술은 다양해져 버리는 거지. 자, 궁금하신 거 오늘 너무 많이 했다. 삼합 하나가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이것저것 다 조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냥 일이관질하게 일이관질 하나로 모든 것을 끈다. 일이관질가 되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이걸 유인합과 지지의 삼합을 동시에 이해해줘야 이제 이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에 봬요.